안녕하십니까. 채권법 총론 10번째 강의로서 채권자 지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지체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 채무자 쪽의 사유에 의해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이라면 오늘 볼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 측의 사유로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 지체는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의 수령, 기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거나 기타 채권자의 협력이 없어서 이행이 지연되는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빚을 갚는데 채무를 이행하는데 채권자가 그 이행을 안 받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채무 수령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하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 어떻게 채무자에게 법률 효과를 줄 것인가 또는 채무 이행을 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지체의 이해로서는 다음과 같이 갑과 을 사이의 감귤을 100kg 이렇게 사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고 했을 때 이러한 매매 계약이 돼서 이제 감귤을 갖다가 주면 되겠죠. 이행 장소에서 이를 갖다 이행을 하면 되는데 매수인 을의 사정으로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단 이행 제공이 됐더라도 수령이 돼야만 이행이 완료가 되는 것이겠죠. 즉 채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때 을이 수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이제 그 감귤의 보관을 어떻게 할지, 즉 수령할 때까지의 부수적인 비용들이 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감귤의 보관 비용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법률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바로 채권자 지체와 관련된 법률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채권자 지체는 기본적으로 채무권 채무관계에서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주체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은 이처럼 특수하게 채권자 측의 협력이 필요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에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채권자 지체가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나와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신문에 강의실 판매상을 조심하세요라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통상 학기 초가 되면은 또 대학 신입생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그 강의 교재 또는 수험 교재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학생들이 아직 심도 있게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방송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학생들이 일단 그 계약을 하고 물건을 받은 경우에 추후에 그 물건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또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상 계약하고 나중에 그러한 물건을 받고 나서 보면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그러한 계약을 해지하는 할 수 있는지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 우리 글씨가 좀 조금 합니다만은 책을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각종 자격증 책이 주로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B군은 친구들과 몇몇 학생들은 책을 신청했고 며칠 후 책을 받아 보았는데 B군은 생각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환불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이미 계약한 것은 환불할 수 없다 라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내놔라,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그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에 채권자 측에서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 관계를 로부터 벗어나는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채무자로서 그 이행 채권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등장을 할 것입니다. 채권자 지체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다른 입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채권자 지체도 채무 불이행이다라고 보는 학설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다수 학설인데, 채권자의 협력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협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채무 불이행으로 봐야 된다. 즉 채권자에게도 수령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러한 수령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적인 견해입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자의 수령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즉 채권 채무에서는 채권자는 권리자인데 채권자에게 무슨 의무가 있겠느냐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처럼 채권자 지체가 법적으로 법률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의칙상에서 인정되는 그러한 법률 책임이지 기본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은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법정 책임설이라고, 즉 법 규정에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관계의 공동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로서 서로 협력을 해야만 채권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채무자도 채무 이행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채무자가 이행을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그러한 것을 수령한다든가 하는 협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원만하게 채권 관계가 진행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자의 경우에도 수령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채무 불이행 책임설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채권자 지체가 인정되려면은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검토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겠지요. 왜냐하면은 채권의 성질상 채권자가 협력을 하지 않더라도, 즉 채무자가 이행하면은 그냥 채권이 소멸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구태여 채권자 지체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즉 채권자가 어떤 협력을 해야만 채무가 원활하게 이행되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를 전제로 해야만 채권자 지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채권자가 공급하는 재료에 가공하는 것과 같은 어떤 채무가 있는 경우, 즉 채권자가 일을 시킬 때 미리 채권자가 어떠한 재료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채무자가 부과해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료 자체를 채권자가 공급을 해줘야 되죠. 따라서 이러한 공급을 하지 않을 때 채무를 채무자는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로계약이나 고용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채무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근로를, 즉 노무를 제공하려고 해도 사용자 측에서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즉 일을 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노무를 공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위임계약에 있어서 의사의 진찰이나 치료 의무를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그 환자도 어떻습니까? 의사가 치료한다고 했을 때 치료에 응해야 되겠죠. 근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환자가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진찰이나 치료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계약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의 계약에서 생기는 특정물이나 불특정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특정물을 인도할 때 그것을 수령을 해야죠. 받아야만 계약 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이니까 거의 모든 계약에서, 즉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채권자도 그걸 수령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금전을 지급하는 채무. 이것이 아마 가장 일반적이겠죠. 대출을 받는다든가 돈을 빌리는 것. 이럴 때 돈을 빌려서 나중에 변제기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으려면 어떻습니까? 채권자가 갚는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끝나죠. 만일 채권자가 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채권 관계가 종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즉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자를 더 달라 또는 손해가 더 특별하게 발생했으니까 그것까지 더 배상을 해달라 이러면서 대부분 거절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볼 때 우리가 대부분의 채권들이 채권자가 협력을 해야만 종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지체라는 것도 우리가 채권 채무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 지체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채무자의 이행 제공이 있어야 되겠죠. 채무자가 아무런 이행도 하지 않고 채권자 지체를 성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자 지체는 채무자가 성실하게 이행을 한다라는 것이 먼저 선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행 제공이 전제돼야만 채권자 지체를 그 다음 부분에서 논의할 여지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채무자가 어느 정도까지 이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즉 그것은 채무 내용에 따라서 이행의 방법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의 경우에는 이행 제공의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채권 채무는 내용에 따라서 이행의 정도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즉 물건의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채무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변제 제공은 현실 제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그러한 채권을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현실로 물건을 갖다가 주지 않더라도 구두의 제공만 하더라도 이행의 제공이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채권자가 변제를 안 받겠다라는 것이 그러한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그것을 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도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구체적으로 뒤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앞뒤에 있는 내용들은 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채권자 지체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채권의 성질상 그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채권이 전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세 번째로 채권자의 수령 거절 또는 수령 불능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법 400조에서도 채권자의 수령 거절 또는 수령 불능이라는 사유가 있을 때 채권자 지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처럼 수령 불능의 경우에 그것이 이행 불능 아닌가라고
보여질 여지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대체적으로 급부를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가 채무자 쪽에 있으면은 이행불능으로 보고, 채권자 쪽에 있으면은 수령불능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똑같이 채무 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행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행불능이 있는데, 그때 채무자 쪽에 있으면은 앞에서 살펴본 채무불이행의 한 형태로서 이행불능으로 다루고, 채권자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수령을 불능할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 채권자 지체의 수령불능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전제한 바가 있는데, 실제 사건에서 노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경우 기업자 측의 수령지체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통상 이러한 수령지체, 근로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에 대한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많이 임금 투쟁이라든가 노사 간의 임금 협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문제가 되는데, 때때로 이러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 근로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여기서 전제가 되었습니다. 택시 회사에서 산학금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운전수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기업자 측에서 운전수들에 대해서 배차 거부를 하는 경우에 이때 수령지체가 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를 보면은 단체 협약상 산학금의 액수는 노사 간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비록 택시 요금의 인상으로 일부 산학금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노사 간의 산학금의 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에 그때 운전사들이 산학금 인상에 부동의하면서 승무하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를 채무 본지에 따른 노무 제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택시 요금이 올랐으면은 산학금도 인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기업자 측의 주장이겠죠. 근데 아직 이러한 산학금 인상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명시적인 합의가 없으면은 그 인상된 요구하는 사용자 측의 것을 근로자들이 아직 이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에 이러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산학금의 소급 인상이 결정되면은 그때 가서 정산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아직 그 이전에 오르기 전에 그러한 산학금을 가지고 운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근로자들이 운전수들이 요구했을 때 회사 측에서는 적법한 정직 처분이나 직장 폐쇄를 한 것도 아니어서 회사로서는 운전사들이 노무 제공에 대하여 그 수령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회사가 운전수들에 대해서 배차 거부 및 승무에 대한 실력 저지 조치 등을 취한 것은 회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수령지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에 있어서 그런 근로계약의 기초에서 일을 하겠다, 정례해오던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 기업자 측에서 그러한 일을 한다는 요구하는 근로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곧 회사가 귀책 사유에 있는 수령지체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옆 판시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산학금을 인상하는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소급 인상이 돼서 나중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 자체를 아직 합의가 안 된 이 문제를 가지고 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서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 법리가 있는데, 위와 같이
근로자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이때 사용자의 수령지체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때 수령지체가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이제 않았으니까 이때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이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들이 스스로 일을 하지 않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된다, 일을 요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회사가 일한다고 해도 그것을 막은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임금을 지급했을 때 일을 그래도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깎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깎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한 것이 바로 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 측 사이에 이런 채권 채무 관계는 채권자 측, 즉 근로계약에서의 일응 채권자 측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 이런 것을 제공해야 할 협력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 거절이 그의 유책 사유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채권자 지체도 앞에서 그 법적 성격을 채무 불이행의 한 형태로 현재 다수 설의 견해가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다수의 견해가 채권자의 수령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보고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채무 불이행의 요건 중에 하나인 유책 사유가 필요하고 할 것이고 이때는 이제 채권자의 유책 사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 거절이 위법할 것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위법성의 경우에도 채권자 지체를 채무 불이행으로 파악하는 견해, 즉 다수설의 견해에서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수령 의무가 없다라고 보는 법정 책임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법한 것 이런 것들이 요건으로 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학계에서는 채권자의 수령 의무도 의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이처럼 채권자의 유책 사유 또는 그러한 수령 거절이 위법한 것일 것이라는 요건은 다른 채무 불이행, 즉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또 불완전이행 등과 함께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책임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 지체가 있을 때 어떠한 법률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앞에서 근로계약 관계에서도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이처럼 채권자 지체가 채권자 즉 사업자 측의 유책 사유로 발생을 하고 그러한 사업자 측의 유책 사유로 인한 수령 거절 또는 수령 불능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러한 위법을 근거로 해서 채무자가 받게 되는 손해가 있게 되고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자 지체를 그 채권자의 수령 의무를 전제로 하는 위법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 지체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이 채권자 지체가 계속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실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즉 채무자가 채권자 지체에 채권자를 빠뜨리게 하려면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행의 제공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이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로서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죠. 따라서 이때
우리 채무자 쪽에서도 채권자의 수령 지체를 이유로 해서 어떤 법률 효과를 주장을 하려면은 그러한 이행의 제공을 한 번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행 제공을 계속해야 채권자로서도 수령을 안 한다, 안 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행을 한 번만 하고 그 뒤로 안 했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이제 추후에 채권자가 생각이 바뀌어서 수령을 하려고 했는데 수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채권자 지체가 계속된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판례에서도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 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즉 수령지체 이행을 한번 제공하면은 일단 수령지체에 빠지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이행 제공을 하고 그냥 그 뒤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이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수령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니까 이제 채권자 쌍무계약에서는 이제 채권자의 또 다른 채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채무자 쪽에서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한 경우 동시행의 항변권이 쌍무계약에서는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시행의 항변권에 기초하면은 동시행 항변권은 우리가 이행지체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그러한 사유가 되지요. 유치권이나 동시행 항변권 이런 것들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그러한 사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그러한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채권자 지체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이행할, 즉 채무자가 이행해야 될 그런 의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판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가서 채권자 지체라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즉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행을 하려고 해도 협력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때 채무자는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즉 채무자로서도 이제 이행을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채권자가 이행을 안 받는다면은, 또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한 계약 관계로부터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즉 수령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계약 상태가 있게 되면은 일단 이행의 제공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니까 아직도 의무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제 그러한 의무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그러한 계약 관계를 깨트려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계약 관계를 소멸시키는 그러한 권한이 바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령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령을 최고한 후에, 즉 이거를 이제 받아라, 즉 언제까지 받아라, 일주일 동안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받아라, 이런 식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렇게 수령을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았을 때는 그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정기행위라는 것은 이제 행위 채권 채무의 한 형태로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행위의 경우인데 이때는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그 기간 자체가, 이행을 할 기간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후에 이행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행을 최고함이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채권자 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도 주의 의무가 경감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자기가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기 전까지는 모든 신경을 다 써야 되겠죠. 근데 일단 이행을 제공하고 나서 상대방이 수령을 안 해서 아직 그 이행이 안 된 그러한 상태라면은 채무자의 주의 의무를 좀 더 경감시켜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 401조에서도 이러한 채권자 지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주의 의무를 경감시키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 규정에 의하면은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주의 의무를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채권자 지체가 성립된 경우에 주의 의무가 경감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임치물, 즉 수령지체로 인해서 미반환된 임치물이 훼손된 경우에, 즉 채권자의 물건을 채무자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임치, 즉 보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보관한 것을 다시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돌려줘야 되는데 채권자 측에서 받아가질 않는 것이죠. 이처럼 반환이 아직 안 된 임치물이 훼손된 경우에 이러한 수취인인 채무자는 책임이 어디까지 되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수취인이, 즉 채무자가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따라서 더 이상 그것을 보관할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치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이제 임치인으로서는 그러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임치물을 채권자에게 회수해가라, 이렇게 최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돌려주려고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즉 그것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임치인이 이것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수취인은 즉 채무자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됐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고의 또는 즉 수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은 고추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김장 담글 때 빨간 고추를 이렇게 쓰게 되죠. 즉 말린 고추를 사용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러한 수취인이 임치인에게 보관 중인 건고추, 마른 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고추의 경우에도 벌레가 나게 되죠. 그리고 말린 고추가 또 이렇게 물기가 생기는 경우도 또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린 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은 벌레가 먹어서 못 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든가 인도받아 가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치계약이 끝난 뒤의 일이죠. 따라서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라고 보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임치인이 이제 고추값이 비싸면은 그것을 얼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팔으면 되겠지요. 근데 그러한 경우
그러한 고춧값 시세가 아주 폭락을 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회수를 거절하고 있다면 조금 더 거기 보관을 해달라.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찾아가겠다. 이렇게 회수를 거절했다면은 그때부터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이처럼 수령지체, 즉 채권자 지체에 빠진 경우에는 수취인, 채무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경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수취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수취인은 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시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지체가 있을 때 또 하나의 그 효과를 보면은 채권자 지체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채권에 이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 지급 의무가 채무자는 면책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주로 이제 금전 채권, 이자 채권에서 문제가 되는데 통상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변제함으로 인해서 이자 채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제를 받지 않으면은 이자가 소멸이 안 되지요. 따라서 수령 지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자를 그러한 수령 지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계속 내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니까 이러한 이자 지급 의무는 없도록 현재 4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 지체가 있을 때 이제 그 물건을 보관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고추의 경우에도 목적물이 더 보관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보관 비용 내지는 변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사례에서는 그 고추가 이제 훼손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잘 보관한다면은 보관에 따른 비용들이 더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 403조에서 이처럼 채권자 지체 중에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 비용이 증가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아가서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상호간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가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위험의 경우에는 쌍무계약의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자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권자 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 부담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라는 것이 우리 민법 538조 1항 후단의 법 규정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지체가 생긴 후에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그것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렇게 생긴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즉 채무자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 지체가 있을 때 위험 이전의 요건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 538조 1항 소정의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 그 이행의 제공이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한번 나와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어떤 자기나 부자기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자기나 부자기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 이것이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따라서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없게 될 때는 실은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그것을 수령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경우가 전제돼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 지체라는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 이러한 채권자 지체는 언제까지 존속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제 채권자 지체가 일정한 경우에 소멸하게 되는데 이 채권자 지체가 종료하는 네 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이 소멸하면은 채권자 지체도 소멸하게 되겠죠. 여기서 채권이 소멸하면은 채권자 지체도 소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채무자로서 채권을 어떻게 하면은 면책, 즉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계약 해제의 권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채무를 이행하면은 또 채권이 소멸하지요.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이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러한 경우를 예정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의 소멸 사유로 공탁제도가 있습니다. 즉 돈을 갚으려고 해도 대여한 사람이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는 경우에 이때 채무를 미연하려면은 공탁을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즉 변제 공탁이라고 하는데 이때 변제 공탁을 하면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함이 없이 그대로 이행이 된 것으로 법에서 의지하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 지체도 소멸하고 나아가서 채무자로서 또 책임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 지체가 종료되는 두 번째 원인은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언제까지 다음에 받아라, 한 달 뒤에 받아라 이런 식으로 지체를 면제한 때에는 역시 채권자 지체 상태에서 벗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또 채무자의 유책 사유로 이행이 추후에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이때는 채무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 채권자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채무자가 채권자 지체가 계속되려면은 이행의 제공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아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이행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 지체가 종료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이제 수령을 거절했었는데 수령을 할 준비를 하고 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한 수령, 이제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다 됐다라고 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로 인해서 채권자 지체 상태가 종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상 채권자 지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